한편 북부에서 여로보암이 아람을 밀어내고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을 그 무렵 남쪽의 아사랴 역시 오랫동안 준비해온 세력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설명했던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마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모두 마쳐졌을 때 아사랴의 남부 왕국은 탄탄한 전력을 가질 수 있었겠죠. 아사랴는 이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에 가장 먼저 기록된 공략 대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아사랴는 가드와 야브네 그리고 아스돗 공략에 성공해서 그 장벽들을 헐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가드, 야브네, 아스돗은 블레셋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였고 그 중에서도 아스돗과 야브네는 서부 해안길이 지나는 거점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영향권 아래 넣음으로써 이 길을 지나는 무역상들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획득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건 우선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었고 군사적인 면에도 전략적 가치가 있는 도시들이었죠. 가드는 다른 두 도시보다는 내륙적으로 좀 더 들어간 지역인데요. 그 위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종의 전초기지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과거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도 이 지역이었죠. 때문에 이 지역을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뺏고 뺏기는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아람의 하사엘이 BC 796년에 이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하기도 했었죠. 아사랴는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적의 공격 거점을 빼앗았고 이건 왕국의 방어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한편 아사랴는 새롭게 점령한 아스돗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 자신의 왕국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성읍을 건설하도록 합니다. 단순히 제압하고 공물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성읍을 건축했다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점유를 영속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시기 블레셋은 상당한 수준으로 남부왕국에 종속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이어서 다시 아사랴의 창이 향한 곳은 아라비아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북부 지역, 그러니까 남부왕국과 가까운 지역을 가리킬 겁니다. 이 지역엔 여러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심심치 않게 남부왕국을 공격해서 약탈하곤 했습니다. 또 사해 남쪽으로 나 있는 고대 고속도로 중 하나인 왕의 대로를 오가는 대상들에게도 이들 유목민족들은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죠. 아사랴는 이들을 제압하고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는 암몬족이었습니다. 요단강과 사해를 경계로 두고 동쪽에 거주하던 이들인데요. 모압과 더불어서 이전에는 북부왕국에 종속되어 있다가 독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이들을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는 관계를 맺습니다. 역대기는 이 당시 아사랴의 명성이 이집트까지 퍼져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사랴가 정복한 지역들이 모두 무역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무역로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통로였는데요. 이집트 상인들은 이 통로의 한쪽을 장악한 새 주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편 이 즈음 북부에 잡혀있던 아마샤가 석방되었을 겁니다. 여로보암의 즉위를 축하하는 의미였겠죠. 저는 어쩌면 아사랴 시절의 활발한 정복 활동에 그의 아버지 이 아마샤가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가 사로잡혀가기 전에 에돔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군사적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마샤는 자신이 공략했던 에돔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엘랏을 건축하는 작업에 그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어 있다는 점은 이런 추측을 강화합니다.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아사랴는 아버지에게 이 일을 담당하도록 배려했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돌아온 아마샤에 대한 반대 세력도 존재했습니다. 아마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인 일을 아직도 성전 세력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잊지 않았을 겁니다. 또 아마샤는 남부왕국 안에 에돔의 신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정통으로 여기는 이들의 눈에는 배교자로 보였을 겁니다. 아마샤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 15년을 더 살았는데요. 그 최후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기록자 모두 예루살렘 세력이 아마샤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 일을 피해서 라기스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그곳에서 암살되었다고 기록합니다. BC 767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암살을 당했지만 그의 시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장사됩니다. 열왕기에 그 시신이 다윗성에 매장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최소한 왕의 예로 장례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사랴가 왕위에 앉아 있었다는 측면이 고려된 조치였겠죠.
아마 그 15년의 후반부에서야 야심차게 시작했을 엘랏에 대한 건축 사업은 채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아사랴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사랴는 남쪽의 바다로도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해안길과 왕의 대로, 그리고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백길까지 장악한 아사랴의 남부왕국은 여로보암의 북부왕국과 합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솔로몬 시절의 영광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왕국의 영광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살룸의 쿠데타 과정에서 살해되면서 예후 왕조가 88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살룸은 누구였을까요? 열왕기에는 그가 야베스의 아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사람 이름일 수도 있지만 성읍의 이름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도 불리는 길르앗 지역의 한 마을이죠. 그렇다면 살룸은 길르앗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길르앗 지역은 애초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배정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이라는 자연적인 경계물 때문에 강 서쪽 지파들과 분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은 독특한 정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인근 지역으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는 과정에서 일종의 민족적 혼합도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지역은 오랫동안 아람족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러던 중 요아스에 의해서 북부왕국으로 다시 편입된 겁니다. 북부왕국의 왕들이 이 지역을 잃어버린 옛 땅, 그러니까 동족들의 땅을 회복한 것으로 보았을지 아니면 새로운 점령지로 보았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후자 쪽의 느낌으로 이 지역을 대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수탈을 행했다면 길앗 사람들의 불만이 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아스와 여로보암 시절 북부왕국은 늘 정복을 위한 전쟁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아마도 살룸은 이 길앗 지역의 실력자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시기였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통하지 않자 결국에는 실력 행사에 나섰던 것이죠. BC 753년 살룸은 스가랴를 죽이고 스스로 왕을 자칭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때 스가랴가 백성 앞에서 살해되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블르함에서 살해되었다고 읽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블라함은 과거 예후가 남부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를 살해했던 장소죠.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예후의 마지막 후손이 살해되었다는 내용이라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왕국의 권력계의 신참에 속하는 길르앗 출신의 살룸이 왕이 되자 이에 반발하는 세력도 나타납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지도 130년가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와 그 이전 수도인 디르사와 세겜들도 거의 비슷한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지역들은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길르앗은 어디까지나 변방이었습니다. 중앙의 귀족들로서는 이런 상황이 불쾌함을 넘어 부당한 것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 중앙의 귀족들은 살룸을 제거하기 위한 모의를 시작합니다. 이런 결단은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지요. 시간이 지체되면 소문이 빠져나갈 틈이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출신의 살룸이 사마리아 왕궁을 완벽하게 통제하기에 한 달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을 겁니다. 열왕기는 이때 움직인 것이 디르사 출신의 므나헴이었다고 말합니다. 디르사는 앞서도 언급했듯 한동안 북부왕국의 수도 기능을 담당했던 성입니다. 므나헴은 아마도 이곳에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살룸을 죽이고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러나 BC 752년에 등장한 왕은 살룸과 므나헴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왕 자칭자가 있었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